아이들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작고 시끄럽고 손은 끈적거리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른들만큼, 아니 어쩌면 더 독특한 아이들이죠.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아이들은 정말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22. 샬럿 갓사이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은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는 시기를 거치게 되죠. 부모 입장에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가 아이가 점점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샬럿은 그게 어려웠습니다. 몸에는 성장을 조절하는 여러 기능이 있는데 샬럿은 그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5살이 되었을 때도 몸무게가 겨우 2.2kg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신생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보다 무겁기도 하잖아요. 너무 작다 보니 의사들은 오래 살기 어렵다고 부모에게 말했대요. 하지만 샬럿은 그런 진단을 이겨내고 살아남았습니다. 물론 그 시간이 길진 않았지만요. 더 놀라운 건 샬럿의 형제자매들은 모두 정상 체격이었다는 점이에요. 이건 유전이나 가족력 때문이 아니라 정말 희귀한 사례였다는 뜻이죠. 샬럿도 학교에 다니긴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개인 튜터가 필요했고 나이에 비해 지능 발달도 느렸어요. 아마 그 질환의 영향이었겠죠. 지금은 시간이 꽤 흘렀지만 그 상태로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 거라 상상하긴 어렵습니다. 샬럿뿐 아니라 부모님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연약한 아이를 특별히 돌보면서 다른 자녀들도 챙기고 자기 삶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이런 아이가 가족 안에 있으면 그 주변 모든 사람의 삶까지도 함께 영향을 받게 됩니다. 19위. 버단조시.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야기도 아마 상상하기 힘드실 거예요. 인도에 사는 소년 버단조시는 태어날 때부터 믿기지 않을 정도로 큰 오른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건요. 왼발은 멀쩡했다는 겁니다. 한쪽은 정상이었고 한쪽은 말 그대로 말도 안 되게 컸어요. 이건 태어나고 나서 생긴 것도 아니고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오른발이 그렇게 비정상적이었습니다. 한창 자라던 시절에는 오른발 하나 무게만 5kg이 넘었는데 그게 당시 몸 전체 무게랑 거의 같았다고 해요. 발 하나가 몸무게 대부분을 차지한 거죠. 이쯤 되면 왜 그런 상태였는지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100명이 넘는 의사들이 이 아이를 보러 왔습니다. 인도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다녀갔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이 발이 왜 이렇게 자랐는지 밝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검사도 하고 조직 샘플도 떼어보고 했지만 진단은커녕 치료 방법조차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사들은 절단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극단적인 선택이라 다른 가능성을 찾기 위해 계속 의사를 찾아다녔다고 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버다는 그 발로 걷는 데는 큰 불편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마을에서는 아이들이 그를 꺼려했고 같이 놀려는 친구조차 없었다고 해요.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가 그저 타고난 신체 조건 때문에 소외되는 일. 그건 정말 안타깝고 불공평한 현실입니다. 18위. 베르사비아 곤차로바. 혹시 지금쯤 이제 그만 좀 슬픈 이야기 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베르사비아 곤차로바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아이들보다도 상태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가슴을 눌러도 심장이 직접 눌리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베르사비아는 그게 다릅니다. 심장이 가슴 바깥쪽에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그 심장을 보호해주는 건 아주 얇은 피부 한 겹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심장이 뛰는 모습이 눈으로 보일 정도로 외부에 노출돼 있었고 사진을 보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이건 사람의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죠. 출생 당시 베르사비아는 거의 생존이 불가능할 거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고 부모님은 딸을 데리고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심장을 안쪽으로 넣고 보호할 수 있는 수술을 받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심장이 그렇게 노출돼 있다 보니 고혈압이 생겼고 먼저 혈압을 안정시켜야 수술이 가능했죠. 이 아이는 살아가면서 매 순간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심장을 감싸주는 갈비뼈나 근육 같은 보호 구조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충격이 가해져도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어머니는 말합니다. 심장 부위로 넘어지기라도 하면 그걸로 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어떻게든 심장을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수술을 받게 해주고 싶었고 그게 가장 큰 바람이었죠. 그저 평범하게 숨쉬고 마음 편히 뛰어다닐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바로 이 가족이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17위. 테사 에반스. 이번에 소개해드릴 아이는 테사 에반스입니다. 테사는 태어날 때부터 코가 없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정말로 얼굴에 코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이 피부만 덮여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있는 코. 사실은 숨쉬는 데에도 중요하고 냄새를 맡아 위험을 감지하는 기능도 하잖아요.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죠. 그런데 그걸 아예 갖고 태어나지 못한 겁니다.
당연히 삶이 많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정말 놀라운 의학 기술 덕분에 태사는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됩니다. 3D 프린터로 만든 비강 구조물을 수술을 통해 얼굴에 심어준 건데요. 이걸 통해 몸이 여기에 코가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게 만든 겁니다. 그 결과 태사의 얼굴에는 진짜처럼 코가 자라나기 시작했고 이후에도 여러 번 수술을 받으면서 점점 더 자연스러운 코 형태를 갖게 되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지금은 일상생활을 거의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다고 해요. 이 모든 건 혁신적인 의료기술 덕분이죠. 참고로 태사처럼 코 없이 태어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약 45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다시 한번 느끼게 되죠. 16위 레베카와 킴벌리 영.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정말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레베카와 킴벌리 영. 이 두 자매는 아직 10대도 되기 전이었는데요. 이미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과학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걸 해보자고 마음먹고 직접 만든 풍선 장치를 하늘 높이 띄우게 됩니다. 그 풍선은 단순히 하늘만 난 게 아니에요. 지구의 성층권, 그러니까 대기권을 뚫고 굉장히 높은 곳까지 올라간 거예요. 첫 번째 실험 때는 약 23,000m 상공까지 올라갔고요. 그 풍선의 이름은 로키레고 런처였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 두 자매는 작은 스타처럼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 심지어 다큐멘터리도 제작됐습니다. 그때 언니는 13살도 안 됐을 때였어요. 그 후 두 번째 실험에서는 무려 3만 미터가 넘는 고도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들이 보여준 창의력과 실력은 과학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고 두 자매는 백악관 과학박람회에 초청되어 오바마 대통령과 직접 만나는 영광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자매가 왜 이 리스트에 올랐을까요? 바로 사회적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같은 분야는 남성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하지만 레베카와 킴벌리는 여자도 멋질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직접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이 두 자매처럼 지금도 많은 여성 과학자들이 세상의 편견을 하나씩 깨고 나아가고 있어요. 15위 유세이 이마이. 누군가가 역사적인 전설과 비교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 비교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류세이 이마이는 인터넷에서 리틀 브루스 리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유명해졌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겨우 12살이었는데요. 그의 몸을 보면 브루스 리가 봐도 자랑스러워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류세이는 5살 때부터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브루스 리의 무술 동작을 믿기 어려울 만큼 완벽하게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쌍절곤을 돌리고 발차기와 주먹질을 하는 모습이 마치 몇 년은 훈련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특히 그가 주목받은 이유 중 하나는 브루스 리 영화 장면을 보면서 동시에 똑같은 동작을 실시간으로 따라하는 퍼포먼스 덕분이었습니다. 이런 걸 제대로 따라할 수 있는 성인도 드물잖아요. 그런데 5살짜리 아이가 그걸 해냈다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류세이가 브루스 리처럼 되기 위해 매일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열정이라면 언젠가 진짜로 물처럼 부드럽고 강한 무술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14위 개비 징그라스. 이번 이야기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소개해드릴 아이는 개비 징그라스인데요.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통증을 느낄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땀도 흘리지 못하는 희귀한 질환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 들으면 오히려 부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프지 않고 덥지도 않다니 마치 초능력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위험을 감지하고 피하게 해주는 중요한 신호잖아요. 아프기 때문에 조심하고 다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죠. 하지만 개비는 그 감각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손가락을 물어뜯고 있었고 그걸 느끼지 못해서 계속해서 손을 다치게 된 거예요. 결국 부모님은 개비가 더 이상 자신을 해치지 못하게 하려고 그녀의 이빨을 뽑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땀을 흘리지 못하면 체온 조절이 어렵잖아요. 운동을 하거나 더운 날씨엔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땀이 안 나면 몸 안에서 열이 쌓이고 그게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질환 중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힘들 텐데 개비는 두 가지를 동시에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매 순간이 조심스러웠고 어떤 아이도 그런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13위 달리아 아라나. 앞선 이야기가 조금 무거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밝게 바꿔볼게요. 소개해드릴 아이는 달리아 아라나입니다. 달리아는 지금 11살이고요. 정말 책을 사랑하는 아이예요.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책에 완전히 푹 빠졌다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처음 책을 읽기 시작한 이후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읽었고요. 4살이 되었을 땐 이미 1000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9살이 되었을 땐 4000권이 넘었다고 해요. 지금쯤은 얼마나 읽었을지 감도 안 오죠. 10,000권 가까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책을 너무 잘 읽고 이해하는 능력 덕분에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하루 동안 명예사서로 임명되기도 했어요. 그 도서관엔 1000만 권이 넘는 책이 있다고 하죠. 이런 걸 보면 달리아는 평생 동안 그 책들을 전부 읽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달리아처럼 책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많아진다면 아이들이 책에서 더 많은 즐거움과 배움을 얻을 수 있겠죠. 이 아이는 단순히 책을 많이 읽는 게 아니라 지식과 호기심을 삶 속에서 진심으로 즐기고 있는 아이입니다. 12위. 파룩 제임스. 이번엔 머리카락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 아이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아이의 이름은 파룩 제임스입니다. 파룩은 아주 어릴 때부터 눈에 띄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머리카락 덕분에 그는 9살에 모델로 데뷔했고 지금은 인스타그램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의 머릿결은 말 그대로 광고에 나올 법한 수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죠. 하지만 그 머리카락 때문에 그가 어디서나 환영받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몇몇 학교에서는 그의 머리카락이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하기도 했어요. 이런 결정은 누구 봐도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인종적인 편견이 작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룩과 그의 어머니는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떤 아이든 어떤 인종이든 자기 머리 스타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였죠. 파룩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머리카락은 나의 정체성이다. 그리고 그걸 이유로 차별받는 건 잘못된 일이다. 단순히 예쁜 외모를 넘어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어린 나이에 행동으로 보여준 아이였습니다. 11위. 수파트라 수사판. 이번엔 머리카락 이야기의 정반대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대머리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이번에는 오히려 온몸에 털이 너무 많이 자라는 사례입니다. 수파트라 수사판은 아주 어린 나이에 늑대인간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희귀 질환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암브라스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질환은 얼굴은 물론 귀, 팔, 다리, 심지어 등까지 온몸에 끊임없이 털이 자라나는 상태입니다.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털이 많은 소녀라는 별명으로도 알려졌죠. 털이 자라는 걸 막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평범한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선 계속해서 면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면도를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라나기 때문에 외모를 유지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파트라는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그걸 관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외적인 조건만으로 사람의 가치나 행복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사랑도 삶의 기쁨도 찾을 수 있다는 걸 수파트라가 직접 보여준 거죠. 10위. 리디안 나타스와람. 이번에는 다시 한번 놀라운 재능을 가진 아이를 소개해 드릴게요. 리디안 나타스와람이라는 소년인데요. 그야말로 음악 신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디안은 음악 감독인 아버지를 둔 아이였는데 어릴 때부터 음악에 관심이 많았어요. 4살에는 드럼을 연주하기 시작했고 8살이 되기 전에는 피아노를 혼자서 독학으로 익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단순히 취미로 연주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로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세계적인 재능 경연 프로그램인 더 월드베스트에 출연하게 됐고 놀랍게도 그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상금이 얼마였냐면요. 무려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억 원 정도였어요. 그 나이에 그런 실력을 보여줬다는 건 그야말로 천재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죠. 성인 연주자들보다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지금도 다양한 악기와 음악 분야에서 자기만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리디아는 단순히 연주를 잘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음악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연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죠. 이런 아이를 두고 진짜 신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9위. 무함마드 칼림. 이번엔 손에 생긴 특별한 상태 때문에 주목받은 아이 무함마드 칼림의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발이 비정상적으로 컸던 아이를 소개해드렸죠. 이번에는 그와 비슷하지만 이번엔 손과 팔입니다. 무함마드는 태어날 때부터 양손과 팔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자라나는 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손이 너무 커서 일상적인 생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죠. 혼자서 밥을 먹거나 옷을 입는 것도 어려웠고 늘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그가 살고 있던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이 그를 이상하게 보고 학교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다른 아이들이 무서워할 수 있다는 이유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건 편견이자 차별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그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의사를 만날 수 있었고 수술을 통해 손을 줄이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수술 결과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 덕분에 그는 조금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도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무함마드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있는 편견과 시선이 때로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다시금 생각하게 해줍니다. 8위. 아이제아 버드. 이번에 소개해드릴 아이는 아이제아 버드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양쪽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사실 이런 선천적인 장애는 생각보다 드물지 않죠. 그런데 아이제아는 그 상태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삶을 만들어낸 아이입니다. 다리가 없다고 하면 움직이기조차 힘들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이제아는 오히려 누구보다 활동적으로 지냅니다. 그는 축구도 하고 수영도 하고 특히 레슬링을 정말 잘해요. 어느 해엔 레슬링 대회에서 27승 12패라는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리가 없는 상태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냈다는 점이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례가 됐습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삶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준 소년이 바로 아이제아 버드였습니다. 7위. 보그단 더 매그니피센트. 이번엔 정말 독특한 능력을 가진 아이, 보그단이라는 소년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몸에 금속 물체들이 저절로 붙는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금속 숟가락이나 포크 같은 걸 몸에 대면 붙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접착제도 없는데요. 사람들은 이걸 보고 얘 피부에 자석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금속이 아닌 물건들도 몸에 붙는 걸 보고 다들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물론 몇몇 사람들은 그냥 피부가 끈적해서 그런 거다라며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직접 해보지 않고는 뭐라 단정짓기 어렵죠. 사실 이 정도면 거의 초능력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보그단이 정말 자석 능력을 가진 건지 아니면 특이한 피부 상태 때문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걸 보여줬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6위. 양질롱. 이번에 소개해드릴 아이는 양질롱입니다. 이 아이는 정말 어릴 때부터 놀라운 힘을 보여주면서 세상을 놀라게 했어요. 양질롱은 겨우 7살이었을 때 자기 몸에 하네스 하나만 걸고 미니밴을 끌어당겼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그 미니밴 안에는 사람이 8명이나 타고 있었어요. 단순히 차 한 대를 끌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8명이 탄 무거운 차를 어린아이가 당겼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준 거죠. 이건 단순한 장난이나 우연이 아니에요. 그만큼 양질롱은 아주 어릴 때부터 운동과 체력 훈련을 정말 열심히 했다는 뜻이겠죠. 물론 근육만 보면 앞에서 소개했던 류세이 이마이 같은 아이에 비해 조금 덜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힘과 끈기만큼은 절대 뒤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8명이 탄 미니밴을 당겨볼 수 있겠다는 분 계실까요? 아마 대부분은 못하실 거예요. 양질롱은 그걸 해낸 아이입니다. 정말 대단하고 존경받아 마땅한 노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5위. 벨라 데비아트 키나. 이번에는 언어 천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벨라 데비아트 키나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벨라는 겨우 8살의 나이에 8개의 다른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었던 아이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외국어 하나 배우는 것도 얼마나 어려웠나요? 단어 외우고 문법 익히고 발음까지 신경 써야 하고요. 근데 벨라는 그런 과정을 마치 놀이하듯이 흡수해버린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중국어 등등 다양한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단어만 아는 게 아니라 문장으로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었고 읽고 쓰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자기 모국어 하나도 제대로 못 쓰는 경우도 있는데 벨라는 그걸 8개나 해냈습니다. 진짜 놀라운 재능이죠. 개인적으로는 해외여행 갈 때 벨라 같은 아이가 옆에 있다면 통역 걱정은 없겠다 싶더라고요. 벨라는 단순한 언어 능력을 넘어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능력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4위. 푸왕위. 이번엔 조금 특이한 신체 구조를 가진 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푸왕이라는 소년인데요.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목이 유난히 길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저건 뭔가 좀 이상한데? 싶은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우리 목뼈, 그러니까 경추는 보통 7개가 정상인데요. 푸왕이는 10개의 경추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말은 곧 목이 남들보다 훨씬 더 길고 구조도 복잡하다는 뜻이죠. 이런 신체 조건은 보기엔 눈에 띌지 몰라도 실제로는 많은 통증과 불편함을 가져옵니다.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도 푸왕이는 종종 놀림을 받았고요. 기린 같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런 시선을 견디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푸왕이는 수술을 통해 상태를 조금씩 개선할 수 있었고 지금은 좀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신체적인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더라도 치료와 지원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3위. 줄리아노 스트로. 이번에도 또 한 명의 근육질 아이가 등장합니다. 줄리아노 스트로라는 이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소년은 아주 어린 나이에 세계에서 가장 힘센 소년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줄리아노는 4살 때부터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했고 5살 때는 33피트를 손으로 걷는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처음엔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지만 그 나이에 그 정도의 신체 능력을 보여줬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니헐크처럼 불렀고 TV 프로그램이나 다큐멘터리에도 자주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줄리아노가 17살이 되었을 때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예전처럼 근육질 몸매는 아니었고 좀 더 평범한 소년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운동을 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기억하던 작은 헐크의 이미지는 아니었죠.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특별해 보이는 아이들도 결국 자라면서 변화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2위, 자오 후캉. 이번 이야기는 솔직히 조금 조심스럽고 마음이 아픈 사례입니다. 자오 후캉이라는 소녀는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심각한 기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마치 2개의 얼굴이 있는 것처럼 큰 틈과 구조적 이상이 있었는데요. 정말 보기 힘들 정도로 특이하고 안타까운 상태였어요. 이 때문에 중국 언론에서는 그에게 가면 소년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임신 중에 아무런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는지 계속해서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의료 장비나 검사에서는 전혀 이상이 감지되지 않았던 만큼 충격이 더 컸던 거죠. 결국 자오 후캉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수술 외엔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가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든 그 자체로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1위, 잭슨 코타.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사례로 준비했어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아이는 잭슨 코타입니다. 잭슨은 어려서부터 숫자에 굉장히 강한 감각을 보인 아이예요. 숫자를 보면 바로 이해하고 15자리나 되는 숫자도 한 번 보면 기억해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특이한 재능인가 싶었는데 검사 결과 잭슨의 IQ는 148이었어요. 정말 천재 수준이죠. 그는 중학생, 그러니까 7학년일 때 전국 규모의 수학 경시대회에 출전했습니다. 그 대회에는 5학년부터 12학년까지 무려 4만 5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가했는데요. 잭슨은 그 중에서 당당히 7위를 차지했습니다. 고등학생형 누나들과 경쟁해서 이런 성과를 냈다는 건 정말 대단하다고밖에 할 수 없어요. 잭슨은 지금도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뛰어난 두뇌를 활용해 공부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가끔 상상해보게 되죠.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잭슨처럼 똑똑하다면 어떻게 될까 하고요. 물론 그런 세상에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조금 위축될 수도 있겠지만요.